국민의힘이 막 찢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 특히 친한계에 대한 당무감사를 통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친한계를 향한 이 장동혁 대표의 핍박, 장해찬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고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이 그들에게 처음 미움을 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처음 미움을 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죠. 예. 어이, 잡아와라. 내가 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어휴, 끔찍해라 진짜. 아니, 농담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네. 또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이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작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 제거하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씨가 좀 위협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내란에 채무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쪽 진영에서는 내란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한 사람. 예. 이분이 이제 만약에 그 보수에서 네. 내란을 털어낸 어떤 보수의 주자로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한동훈을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은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잘 보세요. 예. 이명박과 싸웠던 박근혜가 보수의 차기 주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 차기 주자가 됐잖아요. 그랬죠. 윤석열의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따라지들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빚이 없는, 윤석열에게 도리어 핍박받은 사람일 텐데 그게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게시판 사건으로 제대로 좀 이번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과 절연한 사람들이 또 뭉쳐서 그러니까 장동혁이 쪼그라지면서 한동훈 쪽으로 새가 몰릴 수도 있다. 아니 보세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노태우를 나중에 청산한 그 군부 독재와 선을 그은 김영삼이 차기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이회창이 아마 그런 데서 좀 지혜를 얻었는지 네. YS 인형 때리기, YS와의 차별화로 해가지고 YS하고 완전히 이제 절연하고 다른 예. 그런 어떤 보수 주자로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굳히려다가 뭐 결국 안 됐죠. 예, 결국에는 한동훈이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예. 저는 그 윤석열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네. 차기 주자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정확하게 조갑제 또 조선일보의 네. 공식입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그렇죠. 그분들이 저 한동훈하고 네. 한동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은 친한계 느낌이 좀 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냥 잘 싸워라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확실한 거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일단 저들을 이기면 윤어게인을 이기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더 응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저도 지금 목사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는 의미가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다시 저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청산돼야 할 부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통한 윤어게인은 그냥 지역당 수준으로 지금 거의 전락한 상태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뭐 패권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한 개의 선거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국민 정서는 사실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선을 긋는 차별화하는 식의 어떤 시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는 다시 또 새롭게 재편되면서 그래서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분석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더 첨언하자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사실 홍준표
대표가 하다가 네.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2018년 그리고 나서 들어선 사람이 바로 음. 황교안이었습니다. 네. 그 극우화돼가던 국민의힘 근데 2020년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또 황교안도 물러나죠. 예. 그리고 김종인 형이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이준석을 세웠고 그 당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렇죠. 각인이 됐죠. 뭐 본질이 바뀐 건 네. 아닌데. 네, 포장지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들은 포장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혁신한 걸로 비춰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그동안의 그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란 말 자체 맞지 않지만 예. 어쨌거나 그동안 뭐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고 뭐 박근혜 뭐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내란 세력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핵 같은 그런 구구 세력, 그 혐오 세력들과는 좀 궤를 달리하고 왜냐면 그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니까. 부끄러운.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정통 보수다라고 하는 것을 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위축돼 있는데 그들에게 활로가 될 만한 그런 세력. 예, 구축된다면 그쪽으로 모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너무 부끄럽고 예, 나는 그래도 저런 세력은 아니야. 나는 정통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상 샤이처럼 예, 굉장히 지금 부끄럽게 조용히 지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지금은. 근데 그들에게 어떤 뭔가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 생긴다면 그쪽으로 결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새로운 조금은 저 세력들의 부활을 네.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또 관심을 갖고 좀 봐야 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지면 정말 큰일 나요. 아. 그 장동혁 세력도 이제 그들은 이제 시한부 네.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보이시죠? 무너지면 누가 대도 될 것이냐? 보나마나한 일이고요. 또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추앙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하는 거. 완승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자만하지 않고 예. 사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완승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어요. 아 제주도 빼고. 제주도. 원희룡이 나왔던. 예, 근데 거기서 하여튼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은 건 좋은데 2020년 지방선거 총선에서 또 승리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서울 부산시장 재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함으로써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권 지지율도 함께 그 하향세를 긋던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기본이고 계속해서 그 지지세와 어떤 국민들의 기대를 고조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뭐 억울한 당리당략을 면도 지금 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예. 그럼요. 지난 그래서 6월 3일 예. 그 대선이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대통령 뽑은 게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 상식과 양심 그리고 민주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거였고 네. 우리가 이제 내란 세력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뭐 국민 주권의 좀 시대를 열면서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거거든요. 그 국민의 대통령이죠. 네. 저는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네. 예, 사실 내란은요 용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일당들이 그냥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속 포진돼 있고 대통령 한 사람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그런 적폐 내란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도 지금-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제 저기 TV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뿌리 깊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용산 세력은 지금 뭐 진압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 내란은 진압되지 않고 전국에 지금 계속해서 지방 안에 그 내란 세력들이 아주 주요 지금 그렇네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것처럼 네. 국민의 대통령들이죠. 아. 이번에도 국민의 지자체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컨셉을 그런 식으로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안정이에요. 안정. 그렇지. 안정. 예, 국민 화합, 네. 안정.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늦춰지게 되면 사회 대개혁.
그렇죠. 예. 그 이 시기를 또 개혁이라고 놓치게 하는 되죠. 부분이 굉장히 늦춰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저쪽 한동훈계에서 이제 우리는 윤호개인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네. 그래 우리는 안정을 또 우리 추구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또 프레임을 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이 당무적 이게 정략적 선택 뭐 하면서 네. 그런 식의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우리 정말 우리 그 밤에 키세스 군단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정말 축결하기 위한 청산하기 위한 노력들 네. 그 일환으로 치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 형태의 저항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또다시 그냥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중요하다. 네, 저는 효능감 정치가 그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열쇠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네.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계속 결집시키는. 아하.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년 후에 또 총선, 또 3년 후에 4년 후에 대선에서도 대선까지.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음. 사실은 효능감 없는 정치하면 바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뭘 뭘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어, 3년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다면은 예. 뭐 저기 한강버스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떠오르는 정당. 아. 단지 그냥 보수색을 띈다고 또 게다가 부동산 욕망을 채워준다고 그런 예.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는 이런 정당.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예. 이 4년 동안에는 네. 그런 정치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그래야 내란이 깔끔하게 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쭉 이어서 가는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우리 과정에 있다. 선거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